막내여가지고 저희 소장님이 항상 말씀하시기, 이제 저희 소장님이 정국재 박사님이신데, 저기 나중에 이제 저희 자료를 보시면 더 알 수 있을 텐데, 저희 소장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것들이, 너희가 가르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저희한테. 왜냐하면 뭔가를 가르친다는 자체의 책임감이 되게 이제 무겁고, 다 현장에서 얼마나 뼈가 굵으신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뼈가 굵으신 분들이잖아요. 누구보다 이제 저희들이 청소년을 만나는 일을 하니까 주로 청소년을 만나는 일을 하게 될 텐데, 청소년을 만나는 분들께서는 지금 저도 아까 방금 이야기하면서 야, 내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저분들 다 알고 계신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오랫동안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철학을 가지고 오랫동안 만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때로는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게 너무 이렇게 책임감 없는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이제 한 40까지는 40 이상 되면은 뭐 그때는 네가 생각해서 뭐 나눌 게 있다고 생각되면 나누지만 그 전까지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저는 이제 네 알겠습니다. 되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지금까지 저는 이제 31입니다 사실은. 더 어려 보이나요? 늙어 보이나요? 아 어려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직 10년이 더 남았죠. 10년이 더 남아서 참 이렇게 내려오는 것 이렇게 처음에 조정현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을 때 제가 이제 지금 연구소에서 예술 분야를 맡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이렇게 의뢰가 왔지만 참 내려올 때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많이 긴장이 되고 제가 이제 어떤 것 이제 이게 사실은 오랫동안 실례지만 얼마나 이렇게 일을 하셨죠? 33년. 현장에서 33년 일하셨죠. 얼마나 일하셨어요, 선생님? 35년. 선생님 죄송한데 얼마 일하셨죠? 저 11년. 그 봐요. 제가 지금 제일 어리거든요. 11년 일하셨고 35년, 34년, 30년 어떻게 보면은 제 평생의 시간을 넘는 시간 동안 교직에서 청소년들을 만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얼마 안 되지만 자리를 지키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고 이게 옳으나 싫으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오죽 힘들어요. 요즘 사실 저희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2년, 3년 지나면 그래 많이 했다. 뭐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많이 바꾸고 그런 문화 아닙니까? 근데 정말로 그 옳은 철학이라고 생각돼서 얼마나 많은 그런 역경들이나 그런 환경들을 보셨어요. 저는 이미 알지도 못하는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이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라기는 좀 이렇게 선생님께서 그래 후배 이렇게 다독이듯이 이제 그래 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좀 그래 그런 젊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 고맙다. 그런 아주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또 애교로 또 넘어가시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오늘은 사람이 더 적으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원래 계획했던 거랑 많이 다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라도 이제 많이 이야기 좀 들려주시고 오늘 이야기를 서로 좀 나누는 자리가 돼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정현 선생님께서 여기 계속 계시나요? 예, 뭐 특별한 일 없는데 하는데 뭐 이제 혼자 있거나 뭐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께서 보시고 이제 적당한 시간을 알려주시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이렇게 좀 하는 걸로 좀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다시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정대범 간사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7년 됐는데 제가 지금 연구소에서 맡고 있는 파트는 이제 청소년 활동 파트예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이제 저희 연구소는 이제 1992년도에 설립이 되어서요. 청소년들 쪽으로 이제 청소년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삶의 양터로서 이제 청소년 문화에 관심이 많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하는 건 캠프를 주로 했었어요. 1992년도부터 캠프를 했었고, 다양한 문화사역의 일환으로 캠프를 했었고, 소장님께서는 캠프 중에서도 이제 놀이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전택부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전 YMCA 이제 회장이셨고, 이제 전택부 선생님의 아드님이셔서 YMCA 정신이 있으셔가지고, 청소년들을 온전하게 길러내는 데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지적인 교육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온전한 인간, 되게 이제 좀 식상한 표현이 돼버렸는데, 온전한 인간으로 건강하게 성숙된 삶을 이제 지향하기 위해서는 지금 방금 이제 선생님께서 사실 얘기해 주셨어요, 저한테. 지금 방금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 이제 반복 선생님 맞으신가요? 네. 선생님 어떻게 되시죠? 김만리입니다.
만내 선생님이랑 정임 선생님이 아까 저한테 얘기해 주셨거든요. 교육을 할 때 놀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신체적인 것들을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희 이제 소장님께서도 선생님과 아마 동일한 뜻을 가지시고 이제 그런 이제 지적인 교육,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체적인 그런 건강함, 그런 것들이 골고루 조화된 인간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희 연구소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청소년 문화에 관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중에 저는 이제 캠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제가 이제 캠프 걸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메아리 캠프 쪽을 가져와서 자연, 공동체, 놀이, 이것들이 저희 이제 키워드예요. 저희 캠프의 핵심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은 배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지적인 배움보다는 사실은 이제 삶에서 사실 배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예전에 선생님들께서 아마 이제 요즘 놀이는 방금 뭐라고 얘기해 주셨는지 하면 게임이랑 놀이는 달라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실례가 아니라면 게임이랑 놀이가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잘 모르는데 저는 교직 경력은 길고 놀이는 훨씬 더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도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게 제가 정말 인상 깊어서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시면. 그게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애들하고 할 때 사실은 보드게임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드게임도 되게 이기고 지고 막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능하면 게임이나 이런 걸 하고 나도 이제 그거 인성 토론하고 좀 연결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뭐 이기고 지고보다는 서로 이 속에서 우리가 뭘 배우는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놀이를 그냥 뭐 이렇게 뭐 저기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업하고 접목시켜서 그냥 배움의 어떤 방법으로서의 놀이를 좀 쓰는 편이에요. 그렇구나. 진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게임이랑 놀이를 구분하는 선생님들이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경쟁적 요소를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놀이는 저희가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이징가, 네덜란드의 이제 그 교육학자, 문화학자인 호이징가가 이제 얘기했던 게 이제 호모루덴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호모루덴스라는 표현을 써서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생활, 모든 문화는 사실은 놀이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사회, 뭐 정치,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놀이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놀이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슐러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인간일 때만 놀이를 하고 진정한 놀이를 할 때 참 인간이 된다라는 표현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다른 놀이학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어떤 문화를 발달시켰던 많은 기술들은 사실은 놀이에서 기인되는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놀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학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게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큰 주제예요. 그러니까 놀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 레크리에이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신나게 놀고 그냥 웃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교과 과정이라고 얘기할 때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 한번 띄우고 이제 집어넣는 거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많이 놀이가 쓰이는데, 사실은 놀이는 태도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창의 인성재단에서 이렇게 왔을 때 제가 창의라는 걸 한번 찾아봤거든요, 사실은. 창의라는 것들이 진짜 이제 창의라는 것들 너무 쉽게 얘기하고 창의라는 것들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는데, 진짜 창의는 이제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을까 해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찾아봤을 때 이제 한자로 창의는 시작할 창자에 뜨드이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는 게 창의라고 하죠. 영어로는 인벤티브라고 하던데, 인벤트가 이제 발명하다는 뜻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도 똑같은 뜻인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거. 근데 이제 그쪽에서 어원적으로 봤을 때는 오리지널이랑 크리에이티브가 동시에 같이 있는 게 창의라는 뜻이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새로운 것을 시작은 하는데, 새로운 것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고유한 자기의 것, 오리지널은 이제 자기의 고유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유한 자기의 것을 이렇게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내가 있는 자리가 창의적인 그런 어떤 것들이 발현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필연적으로 놀이는 그런 자리거든요.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이제 만래 선생님도 되게 많이 노셨죠. 어렸을 때. 주로 뭘 하고 노셨어요, 선생님? 저희 시절에는 여자아이들이 핀치기란 거 했었어요.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머리에 핀을 이렇게 어렸을 때 실핀 같은 것도 있고 좀 굵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모으면은 그걸 딱 한 주먹씩 가져와서 그
흙에다 그려놓고 튕겨가지고 아, 그걸 구슬치기처럼 따먹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구나. 따먹는 거. 예. 그래서 핀치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했죠. 왜냐하면 놀이가 많지가 않았고 그 언니들하고 같이 강강소리에 명절 한다든가 그런 거였지. 특별하게 이것이 놀이다 뭐다 이게 구별이 되지 않았지요. 생활 속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진짜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놀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린이들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놀이 특별히 구분되지 않고,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놀이라고 하셨지만 지금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어떻게 계속 놀았잖아요. 그러죠. 그냥 진짜 노는 것에서 모든 걸 배웠죠. 노는 것은 모든 것을 네. 배우고. 또 특별하게 이거는 생활에 도움이 되니까 배워라 뭐 해라 이게 아니라 그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삶 속에서 그냥 어른들한테 손조들한테 가족들한테 이웃한테 마을에서 공동체에서 그냥 더불어 살면서 은연중에 습득하고 그걸 가지고서 또 자기 삶을 설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 진짜 이게, 지금 강의하신 거예요, 사실은. 지금 강의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은 그 놀이가 이제 어린이의 삶일 때 어떻게 보면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툴이 되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지금 청소년들, 저는 이제 청소년들 이제 다 이제 30년 만나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한번 비교해 보면 30년 전에 이제 청소년들이랑 지금 있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다른가요? 놀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더 없잖아요. 없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경쟁이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경쟁적인 분위기, 청소년 문화가 다분히 경쟁적인데, 그러한 문화로 이렇게 가면서 놀이를 뺏어버린 거거든요.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근데 지금 얘기하셨듯이, 말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놀이는 어린이들의 삶이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많은 놀이학자들, 문화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놀이는 그냥 어떤 수단이 아니라, 놀이 자체가 이제 태도고 관점이고, 문화고,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뺏어간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존재적인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상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상실이 되니까 청소년들이 점점 더 인격적으로나 건강한 쪽으로 많이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환경이 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습게도 놀이를 뺏어간 그 소위에서 다시 놀이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치료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내담자라는 이름으로, 클라이언트라는 이름으로, 치료의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문화적인 부분에서 놀이를 이미 뺏어가 놓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왜곡된 청소년들의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발견되니까 그런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놀이들 보면은 이제 이제 놀이랑 게임이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런 친구들의 게임 자체가 우리가 흔히 게임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굳이 지금 있는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게임이라고 얘기하면 그 게임이 예전에 이제 정임 선생님이 놀았던 그 놀이랑 다르기 때문에 게임이라는 표현을 아마 쓰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놀 때도 서로 경쟁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이렇게 우리 학교 문화 속에서 게임이라는 것들과 놀이라는 게, 놀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삶을 통해서 그냥 배워가는 거지만 게임은 항상 누군가가 이겨야 되고, 지네들이 지금 알고 있는 놀이는 사실 게임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거하고 조금. 그럼 게임이 지금 얘기한 건 PC 게임을 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PC 아니면 게임은 아니죠. 모든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도 다 옛날에는 그냥 애들 경기나 게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놀이를 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공 하나 다 못 넣으면 그거 가지고 이게 꼭 이겨야 되는 게임만 하는 거거든요. 노는 게 아니라 그냥 축구를 하고 노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뭐지, 옛날에 핀치미가 했다는데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도 놀고 막 이렇게 서로 그냥 재미를 느끼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꼭 이기는 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도 놀이를 할 때 분명히 얘기하셨듯이 이기고 지는 것도 있었고 굉장히 경쟁의 놀이기는 있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아까 이야기하면서 되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얻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경쟁적 놀이는 있었던 거예요. 사실 놀이에 경쟁이 들어가는 건 재밌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전에 놀이를 보면 그때 어떤 놀이를 했는지도 기억나지만 사실은 누구랑 했는지가 많이 기억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놀이를 많이 해본 세대는 아니지만 저도 초등학교 때 놀이를 했을 때 그때 나랑 했던 뭐 태훈이 형, 뭐 태환이 뭐 이런 식으로 친구들의 얼굴이 기억나고 친구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의 친구들이 하는 놀이를 보면, 지금 이제 게임을 보면 정말 이제 목적 자체가 이기고 지는 게 목적이 됐고 더 나아가서는 보상까지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학교에서 놀이 많이 하시죠? 하실 때 이제 얘들아 놀자 그러면 애들이 노는 거 되게 좋아해요?
노는 거 좋아하는데 어떤 얘기를 해요? 뭐 줘요? 이기면 이기면 뭐 줘요? 아니면 진짜 사실은 저도 이제 가서 봤을 때 노는 거 좋아하는 거 초등학교 가면 저도 이제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친구들 만나고 보면 초등학교 애들 자 우리 오늘 선생님이랑 신나게 놀아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와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놀자 그러면 아 귀찮은데 아 그럼 뭐 줄 거예요? 이거 하면 뭐 줘요? 그러니까 놀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목적 자체가 사실 목적이 있는 이제 만렙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적 자체가 없거든요. 목적이 없잖아요. 놀이를 해서 신나게 놀자 그런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산물로서 그런 즐거움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얻어지는 거지만 내가 아 나 정말 우울한데 이걸 진짜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 신나게 한번 내 어떤 즐거움 얻어야 되겠다 해서 놀이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화로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교육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지금 이렇게 가는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요즘은 이게 전부 다 치료적인 걸로 놀이가 가다 보고 또 이제 애들 자체의 게임도 어떻게 보면 어때요? 엔터테인먼트나 어떤 그 즐거움 자체가 목적으로 이렇게 삼아버리니까 그거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놀이가 깨져버린 거예요. 깨지니까 걔네들이 놀이의 즐거움도 모르고 놀이의 즐거움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것들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건강한 삶까지도 당연히 못 가게 되는 게 지금의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 그리고 그런 이제 청소년 자체들의 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들에게 진짜 예전에 선생님들이 놓으셨던 것처럼 예전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놓으셨던 것처럼 정말 놀이의 원형, 아이디어란 원형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저희들은 사실은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저게 정답일 수도 없고요. 각 상황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속에서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고민들을 같이 선생님들하고 나누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놀이 자체에서 사실 이제 아까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놀이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이제 목적이 없는 게 원형인 것 같아요. 놀이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놀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여기 저희 이제 소장님이 이제 쓰신 놀이에 대한 이제 그 논문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짧은 건데 제가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그거 보면서 선생님께서 한번 퀴즈도 한번 내볼게요. 그래서 선생님들 한번 맞추면 저희는 보상은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 이거 저희가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루하죠? 괜찮으세요? 많이 지루하. 괜찮아요. 네. 말씀드리면 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많이 없었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많아지게 됐어요.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참 저도 곤란한데. 네. 근데 아니요. 저희끼리 이렇게 할 수 있는 놀이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놀이는 일단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으니까 답은 이제 아실 테지만 놀이는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놀이의 이제 목적이 있게 되는 순간 놀이는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선생님이 보상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미 놀이를 할 때 보상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저한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은 많이 이제 저희도 어디 가면 이제 촉진물 드릴까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근데 그게 놀이가 촉진이 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순수한 동기로 인해서 촉진이 되는 거지,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어떤 보상이 되거나 혹은 처벌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놀이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의 원형을 지킬 때는 어떻게 보면 보상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놀이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놀이는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허구 세계에서 이루어질까요? 삶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현실이 존재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현실에서? 놀이는 현실에서 이루어진다. 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선생님께서는 놀이 현실 세계. 근데 사실은 놀이는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놀이는 놀이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현실 속에 존재하는 가상 세계 아닐까요? 그럼 놀이라고 한 것이? 진짜 제가 이제 로제 카이와라는 이제 학자의 이야기를 좀 빌리면 놀이라는 것 자체 놀이 세계는 따로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픽티브예요. 그러니까 픽션과 어떻게 보면 현실에 있는 그런 것들 이제 놀이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신나게 노는 친구들이 이렇게 모습을 보면 진짜 엄청 열심히 노는 애들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른들이 주로.
저 제정신 아니네. 네, 몰입하니까. 몰입하니까 제정신이 아니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놀이 세계가 현실에 있는 게 아니라 놀이 세계로 이제 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거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온전한 놀이를 찾으면 그 놀이 세계에 가서 있던 것들이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현실로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까지도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지, 놀이를 통해서 배웠고, 놀이를 통해 창의성을 얻었고, 뭐 놀이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배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놀이가 현실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놀이 세계에서 정말 신나게 이렇게 노는 그것들이 현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놀이의 어떤 순기능적인 것들이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 딸이 이제 4살이거든요. 저는 이제 자녀가 3명입니다. 근데 이제 좀 그렇습니다. 제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애기자십니다. 근데 이제 제 딸이 이제 요즘 소꿉놀이를 하기 시작해요. 소꿉놀이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소꿉놀이 많이 하셨을 거고, 아마 하는 애들 봤을 텐데, 소꿉놀이 하면 이제 엄마, 아빠 막 정해서 하잖아요. 그럼 걔네들 보면은 어때요? 걔네들이 엄마인 척 하면서 연기를 하던가요? 아니면 진짜 엄마던가요? 진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애기 인형을 놓고 애기가 떨어지면 진짜 애기가 떨어지듯이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이제 이게 인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가요? 아닐 것 같아요. 얘네 막 이렇게 떡반죽을 이렇게 만들어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아빠 먹으라고 하는데 굉장히 저는 이제 당혹스럽지만 이거는 걔한테는 떡인 거예요. 밥인 거예요. 걔네들이 진짜 소중히 만든 밥인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 세계가 따로 있는 거죠. 정말 그런 것들, 그 원영이 자체는 놀이의 세계가 따로 있고 그쪽에 이제 신나게 그런 것들을 했을 때 현실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근데 만약에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과 그 놀이 세계의 간극에 있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놀이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라의 즐거움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몰입의 즐거움인 거죠. 놀이는 몰입하게 되고 그렇게 몰입을 했을 때 그 놀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저는 캠퍼를 하면서 이제 틱이라고 하잖아요. 저 이제 캠퍼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렇게 틱장이 있었어요. 이렇게 눈을 깜빡거리고 이제 목을 이렇게 하는 이제 그 행동적인 틱이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캠프에 왔어요. 캠프에 와서 저 이제 캠프를 하니까 정말 신나게 논 거예요. 정말 진짜 촬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좀 속된 말로 미친 듯이 논 거죠. 정말 신나게 놀았어요. 정말 신나게 놀고 그랬을 때 얘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놀이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캠프에서 저희도 이제 놀이하는 캠프니까 신나게 놀고 나니까 얘가 정말 친구들하고 만남 속에서 즐겁게 놀고 나는데 얘가 뭐가 달라졌냐면 갑자기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 틱이 증상이 없어진 거예요, 캠프에서. 근데 그때만 없어진 게 아니라 얘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보고 너 그거 아니? 그래서 저 뭘 알아요? 너 지금 틱 없어졌어. 이렇게 했는데 진짜네요? 그러면서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네? 이렇게 걔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놀이 세계에서 몰입했을 때 그 즐거움이 현실까지 가져와서 그 친구가 지금 틱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 자체가 이제 놀이가 되고 이제 어떤 다른 이제 목적으로 치환되지 않는다면 그거 자체가 이제 청소년들 어린이는 충분히 그것들을 이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놀이를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이제 강의 의뢰를 받고 나서 생각했을 때 어떤 창의적인 예술이나 그런 것들이 요즘 왜 이렇게 강조되는가 봤을 때 결국에는 태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진짜 원형을 돌려주는 것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들을 어떤 교육을 하고 스킬로서 배웠을 때는 조금 아주 선한 의미였다고 하지만 그 의미가 왜곡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놀이처럼. 창의를 교육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그걸 배워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식이 들어간다면 그때부터는 다분히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지적인 것과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것과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다 하나가 돼야 온전하게 성장해가고 그게 온전히 발현이 될 텐데 교육이라는 틀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한쪽에 치우칠 가능성이 많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놀이의 어떻게 보면 원형을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온전하게 이렇게 그것들이 실제로 되기 위해서는 정말 삶이랑 태도가 달라지지 않고 우리가 그런 보는 관점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건 좀 이제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영국의 소럴 재단이나 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미국에는 굉장히 또 이제 그 children theater가 많아요.
이제 그런 쪽에서 많이 이렇게 예술이나 연극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인터뷰 같은 것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의라는 것 자체, 이제 창의적 교육, 예술적 교육 자체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필수적인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창의가 나중에 이제 뭐 의사가 되든, 뭐 변호사가 되든, 뭐 아니면은 뭐 공무원이 되든, 아니면 뭐 광부가 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지금 이제 만났으면 얘기했듯이 이제 그런 어떤 놀이, 이제 그 예술적인 경험, 놀이의 경험들 자체가 그런 쪽으로 당연히 이끌어지기 때문에 그게 진짜 중요한 경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 사람은 삶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것들 자체가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교육이란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을 만나지만 어떻게 보면은 친구들이 직접 경험을 하게 하는 그거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랑도 연계하고 뭐 그 단위 프로그램으로도 진행하고 하지만 그런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지적인 교육 이전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어떤 그 삶으로서 경험들이 당연히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예술적인 그런 어떤 선진국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일선에서 이제 하실 때에도 그렇게 적용을 아마 하시겠지만, 어떤 그거 이제 놀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다분히 목적보다 이제 수단이 된다면, 예술이라는 것 자체의 수단적인 의미를 좀 강화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원형에 가깝게 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서 좀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야기를 더 하지는 않을게요.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사람이 적으시니까 제가 이게 연구소 자료긴 한데 제가 출처를 이제 적어서 제가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 여기 명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같은 거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자료는 조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슐러나 호퍼나 호이징가나 여러 이제 놀이학자들의 어떤 이론들이나 혹은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이렇게 이게 이제 놀이의 어떤 원형이나 어떤 내용들은 어디에 이렇게 유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만난 것도 굉장히 좀 이렇게 동지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되게 많이 좀 감동을 받았거든요. 제가 더 할 얘기도 사실은 없고요. 이미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긴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동지자는 느낌을 가지고 이제 제가 그런 건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제 명함 가져가셨다가 저한테 이메일 이렇게 해서 창의재단에 만난 누군데 이제 그런 자료가 혹시 있으면은 달라고 하면 제가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 파일 몇 개는 제가 좀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놀이에 대해서 네네. 굉장히 그 가지고 있는 의미나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그냥 그 어떤 가치를 확실하게 갖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네. 그냥 아이들이 놀이 우리나라 뭐 전통 놀이들 해서 즐거운 것도 모르고 애들은 단지 딱 지네들이 하고 있는 컴퓨터랑 제일 즐겁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이렇게 이게 뭐 목적이 놀이 자체가 목적이다 뭐 이런 것에 너무 이렇게 나를 붙들고 있으면 뭔가 할 때 두렵잖아요. 장애 좀 그래서 생기겠죠. 네네.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하다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고민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럼요. 네. 이게 이론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런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갔을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서 막 놀이 저 하지만 이론 해본 적 없거든요. 자, 이제 놀이 할 테니까, 자, 이제 호이지가 이론 보자. 이렇게 누가 합니까? 그리고 놀이의 원형을 얘기하는 것도 당연히 없죠. 선생님 말대로 진짜 경험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살면서 당연히 배우고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걸 굳이 왜 교육을 하죠? 어떻게 보면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많은 이제 놀이학자들 이야기나 저희 소장님 이야기는 이미 그렇게 뭐 연구를 하거나 배워서 한 게 아니거든요. 살다 보고 그 사람들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맞나 본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정해진 거니까 저는 선생님 말씀이 맞죠. 그래서 가서 예술을 하시던 어떤 그런 그 놀이를 하시던 할 때 정말 그냥 편안하게 친구들하고 노세요. 근데 이제 그 놀이를 할 때 이제 뭐 어떤 이론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옛날에 어떻게 놀았지? 진짜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놀았나? 생각하고 놀면 100%일 겁니다. 아주 건강한 놀이가 될 거예요. 건강한 예술적 표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친구들한테 내가 옛날에 녹은 것들을 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만 되더라도 그 친구들 지금 만나는 청소년들은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할 거예요. 우와, 놀이를 할 때 진짜 막 컴퓨터 게임이나 그런 거 해서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대상 속에서 관계가 깨지는 그런 게 아니라 놀이를 하면서 생명과 생명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이제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 것처럼 이제 나가서 이렇게 놀이하실 때는 이제 이런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제 놀이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보면 진지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새로운 어떤 느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그래서 아무한테나 드리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에게는 이렇게 드리고 제가 지금 이제 방송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민망하긴 한데 제 소장님께서도 지금 이제 보시면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정도로 아무한테나 드리는 건 아니에요. 또 혹시 이야기 지금 제가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일천한 애가 좀 많이 이렇게 이제 길게 이야기가 됐는데 혹시 이야기 하시면서 드시는 생각들이나 혹은 질문들이 있으시면 네. 예전에 이제 선생님들이 놓으셨던 놀이는 저는 사회적 배경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때도 놀이는 늘 즐거운 걸 오래 찾고자 해서 즐겁게 놀고자 해서 그 시대는 그런 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는 논 거고 지금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재밌으려고 노니까 지금 사회는 다른 더 재밌는 게 있으니까 그걸 하려고 놀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좀 말한 것처럼 과거에 했던 우리들 거를 그대로 얘네들한테 온다면 지금 있는 사회에서 그걸 모르는 학생들이나 다른 학생들은 얘네들을 과연 그 놀이가 이 사회에 맞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제 답변을 해서 정확하지 않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근데 제 생각엔 뭐냐면 그 지금 하는 놀이 자체에서 지금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즐거움이나 그런 삶을 당연히 무시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무시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당연히 맞아요. 왜냐하면 놀이는 삶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있는 놀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만남이 이어지는 놀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남이 이어진 놀이라면 저는 그 놀이는 굉장히 의미 있게 친구들의 어떤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놀이를 하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또 상대를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경험들이 된다면 그런 놀이는 훨씬 즐거울 수 있겠죠. 지금 뭐 놀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지금 많이 애들 꿈을 물어보면 뭐 크리에이티브, 뭐 게임 DJ, DJ 자켓, 네네네. 그런 네네. 거는 하잖아요. 그런 네네. 거는 그 사람들은 지금 실제로 만나진 않잖아요. 네네. 사실은 BJ나 이렇게 했을 때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소통이 되는 거지. 네네. 실제 진짜 근데 우리 삶이 오프에서 만남과 온라인에서 만남과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만나건 온라인에서 만나건 간에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보면 자기를 표현하고 창의는 자기를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를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상대방의 또 창의적, 독창적인 그런 것들이 교감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사실은 또 다른 의미에서 만남과 놀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오프라인의 만남이 더 중요하다. 오프라인의 만남만이 확실한 가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진 않지만 요즘 어떻게 보면은 그 상대방을 모르고 하는 놀이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적 자체가 이제 그 놀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경쟁적인 놀이가 워낙 대부분이고 그런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상대방의 관계도 연결되지 못하는 놀이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은 BJ나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나 그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 자기 지향점을 가지고 가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놀이의 의미를 볼 수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삶의 과정 자체가 놀이라는 의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단순히 게임에만 국한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 꿈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자체를 놀이의 의미로 지금 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그런 애들은 현재에서도 그러면 잘 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말하기 표현이 되면. 네. 그러면은 뭐지? 그들도 온라인에서 하는 거고 꿈을 지향하고 하는 거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사회적 문제도 또 많이 온라인에서 애들이 게임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가려져 있으니까 나의 자아를 그냥 막 표출하거나 컨트롤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게 대해서 좀 이제 아이들의 안 좋은 성향이 네네. 나오는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데 맞아요. 이런 사회적 환경을 과거에 이제 그거를 그대로 애들한테 접목을 했을 때 뭔가 어려운 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저희가 접목을 해야지 아이들이 좀 더 좋을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교육 자체가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되니까 학교에서도 상당히 많은 놀이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의식 있는 선생님들께서 놀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그 선생님의 뜻을 질문을 제대로 이제 이해하고 얘기를 안 하면 계속 질문을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근데 만약에 그 온라인 게임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요한 문제 자체가 자기를 표현을 하는데 상대방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제 포커스는 그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 어려서 놀았을 때 그렇게 했던 게 삶이었다고 하시면서 놀이로 이끌고 우리는 거기서 좋은 걸 취득하자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이들에게는 이 삶이 지금 그들의 삶인데 이거를 그대로 갔을 때는 저는 약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으세요, 선생님? 제가 깨달아도 될까요? 네네. 놀이든 게임이든 그 시대를 반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때는 그것이 맞았고 지금 아이들한테는 또 변화된 재구성된 교육과정이 있듯이 네네네. 게임도 변화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학교 변화도 우리 학교에서 지금은 수학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고 있겠죠. 근데 앞으로 미래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교사들의 역할은 멘토, 헬퍼 이런 역할을 하면서 소통 담당 그런 역할들을 하는 학교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식은 누가 하냐? 네이버 지식, 구글에서 하는 거 이런 거 전부 거기서 다 하고요. 시대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것도 1년이면 2030년이 되면 3시간 이후에 2배, 아니 3일 만에 2배의 지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지식을 배울 수 없거든요. 그런 의미라면은 가상세계에서 우리 아이들이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임도 해야 되고 가상세계에 적응을 해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면대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미래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정말 사이버 세계에서 나를 대신 아바타가 들어가서 나의 의견을 얘기하고 이런다면은 거기에 맞는 사회적 윤리라든가 예의 범절을 학교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담당해야 할 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 놀이를 좀 재밌게 어떻게 지금 아이들에게 이런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근데 그것도 맞는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니까 제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놀이를 할 때 그 놀이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놀이를 하는 주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이를 할 때 즐거움을 얻는 주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놀지 않으면 사실 누구도 대신 놀아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노는 그 주체 지금 네이버 얘기도 하셨고 많이 이렇게 정보가 있고 그 속에서 교감하는 주체가 누군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이는 필연적으로 이제 자기가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그 놀이 자체를 하면서 나만 주체가 아니라 이제 다른 나랑 함께하는 그 대상, 그 사람도 동일한 주체로서 나와 동등한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를 이제 인지하는 것도 놀이에서 다시 어떻게 보면은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이버에서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 자체가 교육도 교육인데 친구들이 스스로가 이미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옛날에 하던 놀이를 지금 애들에게 접목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저는 전혀 생각할 사실은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제가 친구들 만나고 있으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거를 지금 선생님들에게 이 사회에 맞게끔 어떻게 재밌는 방법이 없는지 네네. 저는 그거를 이게 문제된다는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제 아이들이 인터넷상으로서 소통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그러라고 생각해요. 지식을 배우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사회 속에서의 관계를 배우는 것 또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교실 환경이나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지금 아이들이 지네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역량들을 가지고 이게 인터넷상에서 하고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컴퓨터 좀 한다고 무조건 컴퓨터로만 이렇게 하겠다고 맞아요. 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네가 만드는 컴퓨터를 누가 쓰는 거니 네가 만드는 음악을 누가 쓰는 거니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인터넷상에서 소통과 사람을 직접 보고 하는 관찰이 다르기 때문에 수업 중에 그러면 관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요즘에 그 체인지 메이커 활동을 애들이 하잖아요. 왜냐면 그러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은 너 스스로에게 있는데 그러면 네가 스스로 할 때 뭘 할 수 있을까? 주변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걸 맞아요. 게임으로 만드는 거예요. 놀이로. 맞아요.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이게 굉장히 사소하게 이제 물건 내놔봐라 다 각자. 그리고 나서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저 물건을 가지고 저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할지 한번 네가 이야기해 볼래? 그렇게 생각과 감정과 가치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맞습니다. 하는 이런 것들을 놀이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모여서 놀이하고 교육을 같이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 놀이 이런 것들도 기본은 우리 인간한테 초점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만들더라도 어떤 놀이를 만들더라도 인문학적 고찰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이 중심이 돼 있어야지 그런 문제점들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렇게 계속 놀이하고 게임이 이렇게 구별을 했었잖아요. 왠지 놀이는 좀 좋은 쪽으로 우리가 플러스 요인을 얘기를 했었고 게임은 왠지 경쟁 쪽이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부정적인 네거티브적인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금 은연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대화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게임도 우리가 경쟁하는 그럼요. 배워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게임이든 놀이든 방향성은 다르지만 두 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기를 나눠본 것도 어쩔까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놀이를 영어로 이렇게 그 번역을 했을 때 이제 레저,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게임, 플레이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놀이는 그 모든 어떤 그 범위,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게임의 어떤 경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레저라는 어떤 그 여가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즐거움을 추구하는 레크레이션이나 그런 범위를 포함하고도 남는 그런 이제 용어가 놀이라고 생각돼서 그게 더 나쁘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놀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걸 말씀을 좀 드린 나쁘다 거였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개념적으로 인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게임에 좋은 그런 그럼요. 요인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현장 적응해서 아니면 이쪽에 좋은 점, 이 게임의 좋은 점, 또 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진짜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그 게임의 어떤 경쟁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이 교육적으로 이렇게 잘 어우러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구조화된 놀이라고 얘기를 저희 이제 소장님께서 이제 놀이를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했던 다양한 놀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놀이 자체만으로 그 놀이가 친구들이 삶 속에서 이렇게 당연히 배워지는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조정 선생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지금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친구들이 조금 더 그런 것들 수용을 편안하게 할 수 있으려면 이제 좀 쉽게 그런 놀이의 원형에 다가갈 수 있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구조화된 놀이를 얘기했는데 그 구조화된 놀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정임 선생님 맞으신가요? 정임 선생님 맞으시죠? 정임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정해진 환경 속에서 어떤 특정한 대상을 두고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경험할 수 있게 세팅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구조화된 놀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조금 더 이제 교육적인 의미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원형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텐데 다양한 놀이의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놀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삶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게임의 요소도 적용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포괄하고 남는 삶이라는 영역으로 놀이를 본다면 친구들이 공부하는 것도 사실 놀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놀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삶으로서 자기가 어떤 꿈을 향해서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가라는 의미는 일과 놀이를 구분시키면서 나온 건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놀이 자체가 일이 되고 일 자체가 놀이가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 통해서 친구들이 이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용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조금 더 혼란스럽게 됐다면 그건 제가 좀 사과를 드리고 아니 이제 그런 얘기 충분히 다뤄줘야죠.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진짜 저는 제가 아까 진짜 잠깐 좋은 보드게임 토론이다.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사실 보드게임부를 해요. 그리고 다양한 보드게임을 통해서 애들한테 처음에는 이제 애들 같이 놀아라 하고 냅둬요. 그러면 이제 어떤 애들은 막 서로 잘났다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게임이나 놀이나 이렇게 하고 나서 그래 즐거웠어 라고 끝내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교사에 맞춰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간단하게 한 2, 3분이라도 어땠어? 어땠어? 이렇게 말 한마디 나누는 맞아요. 그 자체만으로 게임이든 놀이든 기본적으로 애들이 얻어야 될 것들이 다 얻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그러니까 상을 주지 않고 어땠어 해보니까 이제 이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뭐 얘가 어땠어요. 그래서 네 어떤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만 하는 그 자체로 그게 해결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네, 이게 좋은 게임이 굉장히 맞아,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보니까. 보드 게임 굉장히 네, 많아요. 그런 네, 저희는 학생회의실을 줬어요. 음. 학생회의실을 이렇게 한 공간을 학생 자치를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보자 그러고 교실 한 칸에 반 하나가 딱 줄어드니까 그럼 학생회의실을 주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보드게임 집어넣고요. 그러면 활동적이지 않는 아이들 있잖아요. 점심시간에 활동적이지 않는 애들은 숨어요. 그리고 잘 노는 애들은 운동장에 놀고. 근데 어느 순간에 걔네들이 가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생애주기 게임이란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태어나서부터 네, 인생 게임. 네. 계획 세운 거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해가면서 평상시 얘기 안 하던 애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경쟁을 하더라도 아이들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자기 생각, 남의 생각 들으면서 조율해가면서 맞습니다. 게임을 해가는 거 보면은 게임도 참 장려해야 되는데 우리 일반적인 그 견해로 보면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놀이는 좋고 게임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아마 편향적인 사고 방식일 거예요. 컴퓨터 게임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제한적인 컴퓨터 국한적인. 게임도 좋은 거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것을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한번 문제를 던져보고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누가 잘하셨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네.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경쟁적인 것 자체가 나쁘지 않죠. 사실 되게 경쟁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중요한 동력이 되는데 이제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비교 우위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저랑 경쟁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기시고 저를 이렇게 딱 하면 난 쟤보다 못했기 때문에 나는 못한 사람이고 나는 쟤보다 잘했기 때문에 나는 잘한 사람이고 누군가를 계속 어떻게 보면 대상 자체가 비교의 대상이 상대방이 타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경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경쟁을 했을 때 그 대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관점 자체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놀이는 자기가 있는 자리잖아요. 그럼 그 비교하는 대상이 어떻게 보면 기준 자체가 판단의 기준이 자신이 된다면 그것만큼 경쟁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옛날에 막 신나게 막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축구하고 막 놀고 하더라도 막 골 먹으면 안 돼 다시 해.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또 다시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하면서 또 자기가 어떻게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경쟁적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기가 있는 자리가 중요한 것 같고 자기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성취하는 그 목표 자체는 누구랑 비교해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이제 열등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룰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쟁의 어떤 목적이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거는 사실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존감이 있는 아이들은 방금 얘기하신 것 같이 스스로 이겨내요. 자기한테 자기 촉진제로 쓰잖아요. 근데 자존감이 높는 아이들은 더 수그러들거든요. 그때 이제 사람이라는 교육자들이 들어가서 그 아이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죠. 자존감 있는 애들은 어디다 던져도 잘 살아요. 네, 애들하고 게임을 하다가 이제 선생님 분명히 다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지잖아요. 그럼 애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꼭 똑똑했으면 이기는 게 아니고 이제 게임을 하면 어쨌든 지네들이 봤을 때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적절하게 조정해주면 이게 꼭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놀이 속에서 맞아요. 선생님보다 내가 더 잘했으면 그 순간에 기쁘긴 한데 근데 선생님이 이것도 못하고 나를 무시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서로서로의 관계를 만들어가 주는 게 그 사람이죠. 예. 그 사람이 중요해요. 맞아요. 진짜 사람이 중요한 거 맞아요. 진짜 사람이 중요한 거. 그리고 진짜 어떤 역할을 해주냐.
맞습니다. 너무 진지한 토론이었다. 너무 좋네요. 왜 저건 켜놓지? 뭐 하는지 우리를 감시하시나요? 근데 진짜 아니라 진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수준이 높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망가지면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근데 그거를 지도자들이 꼭 이래서 내가 일부러 져줘야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기려고 하거든요. 근데도 지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가 내가 선생님으로서 친구들한테 내가 이런 위치에서 있는 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도 동일한 놀이에 참가자고 너도 참가자로서 이렇게 만나면 선생님이 얘기하듯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근데 그것 자체가 애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만남이 있고, 근데 그런 경험들을 해보면 애들은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 좋아하는 애들은 컴퓨터 게임만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자기한테 완전히 몰입돼서 컴퓨터 게임만 하는 애가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놀이의 경험들을 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우리 놀았던 것처럼 고리타분해요, 유치해요, 맨 처음에 그렇게 나오죠. 당연히 나오는데, 그렇게 한번 놀아보면 거기에 대한 즐거움을 알면 걔네들이 나중에 그런 새로운 문화 창조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모여서 저희 이제 회원 중에서는 이제 그렇게 한번 놀아보고 나서는 이제 동네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놀이를 평소에도 만들기도 하고, 이제 옛날에 놀았던 그런 골목놀이들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옛날에 거는 고리타분해서 얘네들한테 적용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적용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고, 그런 고민 하지 않고 일단 한번 옛날에 하든 뭘 하든 한번 해보면 어차피 노는 주체가 학생들이고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선하게 여기면은 바로 그러면 새로운 어떤 그런 문화들을, 어떻게 보면 예전의 그 문화들을 오히려 자기 것으로 우리는 못하지만 그 친구들이 더 승화시켜서 멋있게 이루어가는 것도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선생님 말대로 되게 진지한 이런 토론이 됐는데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되고, 이제 그런 어떤 경험들을 친구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좀 쉬었다 아주 하시네. 제 생각에도 네, 이제 좀 쉬죠.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언제 한 10분 정도 쉴까요? 15분? 알아서 하세요. 네, 그럼 한 10분 정도 쉬시는 걸로 하죠. 화장실 가실 분 화장실 가시고, 아니면은 저희가 쉰다고 해도 여기 갈 데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옆방에 뭐 하는지 구경도 안 해요. 네, 그냥 주제에서 잠깐 벗어나자 이거죠.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저기 중학교예요, 고등학교, 중학교 무슨 과목이세요? 과학. 어디 과목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가정이에요. 선생님은요? 전 그래서 컴퓨터 쪽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자유학 기자 하시나요? 네, 저기 재미있으신가요? 저는 자유학기제가 잘 맞아요. 좋아요. 그래요? 재밌잖아. 그러면 어떤 주제 선택하시나요? 저는 이게 제가 좀 비폭력 대화, 비폭력 평화교육 그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제 따로 연습 모임도 하고 그러는데. 강주에 모임 있나요? 광주에 있어요. 거기 다니시나요? 나가시나요? 네, 거기 나가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한테 이런 걸 가르치려면 약간 그 논리적인 요소가 들어가야지 애들이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놀이에 좀 관심을 갖게 됐고, 원래 이제 연극 같은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과학 수업을 할 때도 이제 어떤 상황극을 만들어 봐라 막 이런 식으로 던져주기도 하는데, 이제 생각처럼 잘 이렇게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표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마침 있길래 신청해가지고. 교육의 미래가 맞구만. 그러면 비폭력 대화 거기는 언제 몇 요일 날 모이시나요? 그게 제가 알기로 모임이 한 두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모임은 화요일마다 모이거든요. 아니 저는 비폭력 공부한 지 오래됐는데 모임이 없어요. 우리 동네에. 그래서 선생님 하시는 데서 궁금해서요. 광주는 무엇을 좀 하던데. 근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왔고 강주에서도 왔고 계속 받고 막 인터넷에서도 받고 여러 차례, 그러니까 결국은 맨날 교육만 받는 거예요. 이제 저기 가서도 들어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시구나. 주변에 하자고 막 하는데 잘 사람들이 안 하셔가지고 선생님 하신다고 해서 반가워요. 네.
여수 쪽은 교원 연수 같은 거 안 해요? 그거 학교 단위로 해서 해요. 유치해서 그거는 지금 이제 저희 학교는 이게 딱 정해진 건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자기 학교에 3가지씩 주로 하는 편인데 되게 좋은데 사람들이 훅 잘 안 들어가요. 상담하신 분하고 하자고 꼬셔도 잘 안 넘어오고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했었는데 현장에서 선생 혼자 하면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쳐온 학교에서는 그 연수비를 공모를 해서 타왔어요. 타와가지고 선생님들하고 10월 9일 날에 쉬잖아요. 그럼 그때 2박 3일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한 20시간씩 이렇게 서울 강사 데려다 보면 선생님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비폭력하고 교사 역할을요, 퍼실리테이터 뭐 행복 학교 뭐 선생님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해요. 네. 저는 그 방금 말씀하신 연수 다 들었거든요. 네. 그럼 그거 학교에서도 봐서. 저도 다 했어요. 근데 그렇지, 그렇지. 약간 제가 이렇게 전달 연수 해준다고 해도 이렇게 모이는 거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강압이 조금 들어가야 돼. 근데 하고 나면 다 좋아요. 예, 맞아요. 근데 진짜 그 교육, 저도 이제 교육을 많이 받으러 다니는데 좀 이제는 이 강의를 막 듣는 것보다는 진짜 이게 내가 실제로 좀 맞아요. 체험을 해보고 아니면 실제로 좀 내가 스스로 해보는 게 중요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폭력 대화 같은 경우도 교육 듣는 것도 아주 좋은데 이게 실제로 이런 자기 성찰 일지나 이런 거를 써보지 않으면 계속 꾸준히 써보지 않으면 그냥 진짜 그냥 흘려가고 잊혀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연습 모임 나가는 게 사실 어려워요. 쉽지는 않거든요. 가서 이제 막 또 이렇게 자기를 자꾸 돌아보고 이렇게 표현해 내야 되고 하는 게 좀 힘든데 그래도 이제 하면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연수가 일반 기능 연수 말고 이 감정 코칭 연수는 1년 또는 6개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그나마 좀 맞아요. 배워지는데 맞아요. 1박 2일 연수는 듣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동이지만 그냥 선생님 이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좋다 이 정도로 끝나지. 이게 실제 내 삶에 이렇게 적용되지 않아요. 몸으로 부딪히고 해야만 그게 나한테 맞아요. 나을지. 네. 네. 애들은 확실히 놀아주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약간 고민이에요. 저는 이제 강의 듣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네. 저는 상관이 없는데 애들한테 이 좋은 걸 알려주려고 하는데 강의로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말로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는 애들은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고민이에요 지금. 그런 그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놀이로 접근할 수 있을까 애들한테. 선생님은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거 해도 되죠? 네네네. 강교 이거 진짜 좀 놀이를 어떻게 접근하셨어요? 저 어차피 지금 이제 그 다음엔 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 버렸네. 네네. 아우, 이게 쉬는 게 없어요. 그죠? 이게 놀이니까. 아, 이게 놀이죠, 이게. 저는 이제 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연수에서 이제 받았던 것들 활용하거든요. 그림 그려보고 화나는 상황들 그려보고 어디서 화가 시작되는지 이런 것들. 남자 학교예요, 학교예요? 공학이에요. 네. 애들 잘 하나요? 애들이 잘 못해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처음 하고 있는데 이제 가르쳐 보겠다고. 근데 약간 좀 지금 좌절감. 막 그런 거 해요. 이거 이제 저기 예. 이거 뭐지? 자칼 이게 모자 이런 거 쓰고 둘이 대화해보라 하고 이렇게 그런 거 하면 애들이 더 재밌어요. 모음놀이 그런 것도 상당히 예, 이게 머리띠로 나와 있잖아요. 아, 이게 자칼 머리띠하고 또 하나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뭐지? 뭐 있었던 거 그 같은데.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네. 상황에 대해서 둘이 딱 쓰고 둘이 대화해봐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저기 서울 연수 가서 봤을 때는 그때 저기 이름 잊어먹었는데 오셨어요. 외국에 하신 분이 갖고 교육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하셨는데 주로 계속해서 그런 활동을 우리한테 계속 하라고 하니까 이 몸에 좀 많이 들어오다 갑자기 생각이 나요. 직접 수업에 적용하세요?
저는 비폭력 대화를 그래서 여쭤본 게 비폭력 대화는 시업에 바로는 못 가고 아니 지금은 놀이를 놀이는 많이 해요. 어떤 놀이? 어떤 노래 하세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놀이를 직접 이렇게 뭐 이건 놀이 하겠어 아니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아, 맞아.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하고 나서도 수업에 대한 정리도 서로 맞아, 막 토론도 하고. 물어보기. 음. 예를 들어서 카드 다 갖고 다니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서로 맞히면 카드 주고받기 게임 맞아요, 이런 맞아요. 식으로 하는데 네. 카드 많이 갖고 왔다고 제가 사탕 주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각자 이렇게 뭐 질문지 만들어서 들고 뭐 5장씩 들고 돌아다니면서 서로 맞아, 맞아. 질문해서 서로 이렇게 맞히면 스티커 주고 막 이렇게 스티커로 서로 하고 막 이런 활동들로만 네, 해요. 진짜 좋아요, 진짜. 간단하게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드 게임처럼 칸에다가 이렇게 문제 써가지고 이렇게 주사위 돌려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하거나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특별하게 놀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애들이 솔직히 공부 잘 안 하잖아요. 마음 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근데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국영수사가 이렇게 그쵸. 말하고 됐으면 좀 그나마 막 강요하는 교과하고 다르게 이 가정교과를 죽게하는 사이로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공부를 하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음. 계속 놀라고 해요. 너 말해봐봐. 그래가지고 서로 누구 둘이 계속해서 말 주고받기 놀이에 막 이렇게 하는데 항상 고민이에요. 근데 되게 적용을 잘 하시네. 근데 그렇게 하면 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놀이로 하는 거니까 방금 말한 다른 놀이를 다 쓰지는 못하고 일부 그때 이제 뭐 말 이어가기 막 그래서 대화놀이 있다고 하셨는 게 그런 거구나. 저 3번은 대화놀이니까. 만드시죠. 동아리 활동하세요? 저기 인성토론 동아리 하고 있어요. 교육에서. 야,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쓸 기회가 없어요. 이제 수업을 안 들어가니까 이제 아니, 그러면 그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면 되는데 저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몇명 오라게 해가지고. 특강을 들어갈 때 있어요. 특강을 들어갈 때 하면 평상시 수업에서 만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무엇을 하면 편하잖아요. 그러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마음 열기를 하기 위해서 줄을 짜가지고 발등받기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풀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얘기를 들어가고 니들 고민이 뭐냐. 애기들이 엄청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동아리들이 군데군데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교류도 하고 지역별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모음놀이 방 누구냐 서울에 있는 그 양반한테 3일 동안 배웠어요. 이 놀이든 저 놀이든 맞아요. 좀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이 놀이든 저 놀이든 아이들한테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태도잖아요. 선생님께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애들 만나면 진짜 놀이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떠한 놀이든 상관없이 이제 그거 이런 더 완전한 놀이가 뭘까 고민할 필요 없이 이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우리 듭니다. 마음 태도로 바뀌면 삶이 달라진대요. 어떻게 네, 바뀌네. 맞아요. 저희는 그래서 놀이는 이제 다른 놀이를 생각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놀이를 짤 때는 진짜 그냥 게임도 하고 다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빙고를 하더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서로가 모이고 서로 만남이 있으면 그 놀이는 저희는 되게 좋은 놀이라 생각해요. 진짜 경쟁적인 놀이에서 예를 들면 이제 서로 맞추기 하든 이렇게 그 돌싸움 옛날에 어른들 한 것처럼 이렇게 신문지 굽겨서 돌싸움에서 맞추는 놀이하고 경쟁적인 놀이 해도 그 속에서 서로 만남이 있으면 저희 되게 좋은 놀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쪽에서 내가 있고 또 네가 있는 것들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만난다는 것 자체는 내가 내 존재로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고 또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 만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분리가 안 되니까 다른 이제 대상을 분리가 안 되니까 만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도 독립을 못 하고 이러니까 또 만남도 없고 이런 청소년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서로 이렇게 자기의 존재, 타인의 존재가 있는 그 자리에 만남만 있으면 그건 진짜 훌륭한 놀이라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부터 하는 놀이들이나 혹은 이제 예술적인 표현이나 그것들은 지금 이제 그냥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눈치 보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 그쪽에서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태도적인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사실 잘 못하거든요. 못하지만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후에 이제 자료는 되게 많아요. 자료는 되게 많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선생님께서 필요하신데 적소에 구성하시는지 선생님께서 그런 원하신 대로 분명히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복장이 좀 이래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어제 출장을 왔고요. 제가 진짜 바쁘시구나. 아이고. 그 고흥에서 관사회가 있는데 제 짐이 집을 떠나 지금 한 7년 정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애들이 다 커서 제 짐을 다 갖고 다녀요. 항상 그냥 트럭 한 대로 움직이니까. 어제 출장 갈 때 진짜 대단하시다. 오늘 저녁에 또 결혼식이 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복장을 하고 왔는데 이해해 주세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시네요, 선생님. 아니요. 그 열정을 어떻게 따라가죠? 다 그렇게들 살아요. 그렇게 살지는 않는 거 안 그래. 제가, 열심히 살. 선생님, 얼굴 밝으시고. 선생님,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여기 있는 선생님 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미 그런 어떤 관심을 이렇게 만나오셔가지고, 저는 되게,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민망할 정도입니다. 아니, 너무 딱 대단하세요. 보면은요, 그 열정이 있는 게 있으시고. 진짜 보여. 딱 나와요. 그냥 저희는 놀이기구 많이 안 쓰거든요. 저희는 왜냐면 어차피 놀이기구 많이 쓰든 놀이기구 안 쓰든 그냥 뭐 펜 하나 가지고 놀고 종이 하나 가지고 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종이 테이프인데 제가 사람이 별로 없어서 사람이 많으면 역동이 더 많이 일어나고 훨씬 더 재밌을 텐데, 일단은 뭐 우리끼리 있어도 한번 그냥 제가 처음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할 때 많이 하는 놀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거는 이게 되게 좋은 놀이여서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되게 재밌었던 놀이들인데 그냥 선생님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이런 놀이들은 다 사실은 책에 다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그냥 한번 경험해 보신 이후에 나중에 뭐 이렇게 필요한 놀이가 있으면은 선생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몇 개를 그냥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참 재밌죠? 뭐 이 정도로 그냥 해서 그냥 한번 놀아보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제가 종이 테이프를 드릴 텐데, 종이 테이프도 되고 스티커도 되고 뭐든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이거 이제 종이 테이프를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되게 그 원초적인 놀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이제 한 5개에서 한 7개 정도로 이렇게 찢어서 한쪽 손에 이렇게 붙이고 계셔주세요. 5손가락에 붙여도 되고요. 이제 더 많으면은 더 많이 붙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많으면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하는 놀이로 많이 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이제 진짜 인사를 한번 해보자. 이걸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잠깐만 이렇게 와주시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인사를 할 때 주로 많이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실컷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돌아왔을 때, 내가 지금 누구랑 인사했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했을 때, 너 그런 적 있었니? 그래서, 있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너 그럼 진짜 인사를 한 거니? 진짜 인사를 한 거냐? 그래서, 인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인사를 안 한 거구나. 우리는 진짜 여기에서 너를 진짜 한번 만나보자라는 의미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부터 처음에 이제 만나는 사람 하면 진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진지하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나 정말 너를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는 것을 말로 안 하더라도 표현을 해줘. 그런 태도가 전해진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인사를 하기 이렇게 시킨 거죠. 자, 반갑습니다. 저는 정대범이에요. 선생님 성함은? 저는 이진화입니다. 이진아 선생님이시군요. 그래서 오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오히려 더 많이 좀 이렇게 배우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나누기도 하죠. 선생님도 기대 한번 나누시겠어요?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선생님들 만난 것도 되게 너무 반갑고, 앞으로 여기에서 배운 거. 그러니까요. 또 많이 계속 연락하시도 참 좋겠어요. 그렇죠?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진짜 너무 대단하신 분들 모셔서 제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인사를 하고 기대도 나누고, 혹은 아예 그냥 처음에는 어색하니까 그런 진지한 얘기 말고 이제 처음에 인사하고 자기 제일 예쁜 신체 부위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아주 편안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인사를 한 다음에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인사를 한 뒤에는 서로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래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종이 테이프를 얼굴에다 붙이게 하는 거예요. 이 스티커로 해도 되고 종이 테이프로 해도 되는데 종이 테이프로 하면 훨씬 더 덕지덕지 붙어서 아주 그냥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도 하고 막 애들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망가지는 모습을 보는 거에서 되게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싫어요. 맨 처음에 이러더라도 맨 처음에 이렇게 한 사람씩 붙이기 시작하면 막 덕지덕지 되는 그런 망가지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툭 내려놓게 되는 그런 게 돼서 처음에 하기 굉장히 재밌는 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붙이면 이제 진아 선생님은 이제 이걸 뗄 수가 없어. 못 떼는 거예요. 언제 뗄 수 있냐면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자기 손에 있는 걸 다 뗀 다음에 자기 얼굴에 있는 것을 떼서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얼굴에도 없고 자기 손에 있는 걸 다 붙일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좋은데 우리는 얼마 없으니까 이 모든 게 한 사람이라도 이게 다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사는 거야. 나머지는 다 죽고 한 사람만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한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이제 끝날 때까지 붙이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규칙입니다. 놀이가 오늘 4시에 끝나면 4시까지 이걸 붙이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점잖은 얼굴하고 점잖은 복장하고 이걸 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도 할 거예요. 자, 준비 시작.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대범입니다. 김만예입니다. 네. 이렇게 놀이문화 마당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저도 정말 이렇게 뵈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토론할 때도 제가 정말 많이 배웠고 저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서로 배우면서 살아요. 네, 만래 선생님 가위바위보! 이렇게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분들도 만나시고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돼요. 가위바위보. 아유 아름다우십니다 선생님. 정대범입니다. 네. 저는 여도중학교 박정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놀이 사실은 이 창의인성 포럼에 온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워크숍 참여하는 네네.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아,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사실 부담도 많아요. 선생님께서 너무 이렇게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가위바위보. 이게 놀이랑 참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붙이세요 선생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도 우리 젊은 근데 이게 정말 많이 이렇게 하면은 좀 왁자지껄하는 분위기가 진짜 형성이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별로 안 되거든요. 나중에 요거 한 번씩만 이렇게 인사를 더 하고 그 다음에 안 하고 다 같이 가위바위보 한번 하고 이렇게 끝낼게요. 그러니까요.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무데나 붙여줘요. 자, 이제 마지막 인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전에 그 인사 나눴죠? 네. 선생님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진짜 그 비폭력 대화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비폭력 대화는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만날 때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되게 좀 기준이 저만의 기준이 강한 사람이라서 좀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이해를 못하는. 아, 네네네. 이해를 못해가지고 되게 그것 때문에 근데 이렇게 좀 가위바위보 너무 불편했던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가위바위보. 그냥 아, 좀 아이들하고 잘 네, 지내보고 아무데나 싶은 붙이세요. 마음에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에 아이들하고는 사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아이들한테는 적용이 되게 잘 되고 아이들도 받아들이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가장 이제 가까운 가족들 음. 한테는 조금 지금 아직도 좀 어려운데 네,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사람이 많으면 좀 왁자지껄하게 되지만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4명이 모여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남은 것들은 다 이제 그 사람한테, 진 사람한테 붙이는 거예요. 두 번씩, 이제 2개씩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없어질 때까지 2개씩 붙이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한 번 더 하세요. 가위바위보! 자, 2개씩 붙이시면 됩니다. 2개씩. 자, 이게 몰아주기예요, 몰아주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지면 안 됩니다. 가위바위보! 선생님 지시가던데. 가위바위보! 여기 2개. 저한테 붙이시면 됩니다. 2개씩. 위에다 붙어줘서. 자, 마지막 하나. 네. 끝났다. 얼굴에 붙었잖아요. 가위바위보! 이겨야 돼! 가위바위보! 예! 어머나, 진짜. 완전히 그냥 한순간에 다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는 없는데. 자, 이제 마지막 한 판. 이제 이제 두 개, 마지막 한 판이에요. 가위바위보! 예스, 난 이겼다. 가위바위보. 색이 다 나왔는데. 가위바위보! 자, 됐어. 자, 이제 두 개에서 얼굴에 있는 것도 하나 붙이고. 완전 한순간이에요, 선생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이제 얼굴을. 노래를 하면은 진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그냥 보면 반 애들이랑 처음에 이렇게 할 때 처음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선생님들 교과에서 뭐 서로의 기대도 좀 나누게 하고 뭐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도 나누게 하고 사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붙이는 게 재밌어서 사실 나중에 인사는 별로 잘 안 해요. 근데 그것도 좋아요. 그냥 애들이 실컷 이렇게 막자지껄하고 놀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되면 좋고 이제 애들이 보면은 서로 이렇게 얼굴 보잖아요. 그럼 되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선생님도 망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어떻게 보면 놀이했을 때 막 유치해요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편안한 그런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자, 이제 펜을 제가 하나 드릴 텐데 요 펜에다가 여기 종이 테이프 하나를 떼가지고 여기다가 뭘 하나 쓰는데 뭘 쓰냐면 정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죽어도 되고 죽은 사람도 되고 살은 사람도 되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힐러리 이렇게 아니면은 뭐 오바마 아니면은 뭐 이순신 뭐 되게 유명한 사람들 다 이렇게 알만한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도 되고 뭐 외국 사람도 되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되고 죽은 사람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데 누구나 다 알만한 사람을 적어야 돼요. 알만한 사람을 일단 한 명을 한번 적어보세요. 다 적으시면 제가 또 얘기해 드릴게요. 다 적으셨나요? 네.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이제 글씨를 쓴 종이 테이프를 다른 사람 얼굴 혹은 여기 어깨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보이는 장소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붙어져 있는 사람은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알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한번 아무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그걸 붙여주세요. 몰래. 겹치면 안 된 거? 겹치면 안 되고. 자, 됐죠? 다 붙이셨어요? 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놀이는 이제 픽티브라 그랬잖아요. 이제 허구색이니까 놀이할 때 이야기를 막 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쪽에 더 몰입이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쪽 연수를 온 거예요. 말도 안 되겠지만 비행기를 타고 연수를 오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을 해버렸어요. 추락을 해가지고 근데 되게 운이 좋게 우린 다 살았는데 하필 이제 그 충격에 못 이겨서 우리가 지금 기억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 여기 이제 얼굴에 붙어 있거나 이게 붙어 있는 이거는 그 사람입니다. 나만 모르고 상대는 다 아는 그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누군지 잘 모르겠죠? 내가 누군지 몰라 답답해. 지금 이제 내가 이제 기억을 잃은 것도 알겠고, 사고가 난 것도 아는데, 정작 중요한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지금 이제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발견을 해야 되고 찾아야 돼. 어떻게 찾냐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묻는데, 예 혹은 아니오로 이제 스무고개 하듯이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나는 남자입니까? 뭐 예 혹은 아니오 이렇게 하면 아니오 그러면 나는 여자구나. 아니면 나는 외국인입니까? 나는 죽은 사람입니까? 위인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질문을 상대방에게 물어가면서 이제 다 발견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누군지 알면 떼서 확인을 하면 되고 이제 여기서 맨 마지막 아무도 이제 맨 마지막까지 자기를 발견 못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 다 발견할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시작. 저는 남자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제 여러 사람한테 가서 물으세요. 저는 아까 남자죠? 어디부터지? 남자죠? 네. 남자 맞죠? 저는 외국인입니까? 아니요. 한국인이고 남자고 좋아요. 저도. 네네. 나만 하면 끝나는 거여가지고 미안합니다. 직업이 뭐예요? 예 아닙니다. 네. 남자예요? 네, 남자입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고 남자인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아, 죽은 사람이군요. 죽은 사람. 네네. 역사 속의 인물입니까? 아니요. 아니, 다시 얘기할게요. 현대 인물입니까? 네. 네. 저는 잠시만, 남자고 역사 속의 인물이고 정치가입니까? 저는 임금입니까? 쪽 있어요? 아니요. 이마에 있어요.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인가요? 정치인이에요? 정치 아니요. 네. 네? 그 제가 예 아니요만 네, 예 아니요만 더 이상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자, 저는 조선 시대 사람입니까? 아니요. 왕입니까? 아니요. 살아있는 현대 인물입니까? 예. 선생님, 저는 죽은 사람입니까? 네. 문학가입니까? 아니요. 아, 답답하죠? 여기 그 뭐지? 음악가인가요?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선생님, 저 다시, 그럼 전 조선시대 이전 사람이에요? 이후에요. 조선 이후. 근데 죽었고. 조선 이후란 말씀이시죠? 아, 현대까지 포함을 하죠, 그거는. 이었습니까? 현대인데 죽은 사람인가 보다. 현대인데 죽은 사람이. 저는 정치인이었습니까? 정치인? 이거. 그러면 뛰어버려. 아니요. 잠시, 뭐 누군 것 같아요? 알겠어요. 누구예요? 노무현. 아, 정답. 좋아요. 우리 한번 그러면 떼볼까요, 우리도? 요거요. 법정 스님이었구나. 지성 썼어요? 제가 썼습니다, 제가 좋아해서 박지성을 네, 썼습니다. 저는 법정서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놀이를 할 때 지금 어떤 의미를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놀이에 의미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 굳이 의미를 붙인다고 하면 처음에 만났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자기가 자기를 알 수 있죠. 내가 나를 잘 알 것 같지만 지금은 자기만 자기를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말대로 우리가 서로 관계를 하는 속에서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을 알 수 있고 서로를 알 수가 있고 그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놀이를 이제 어떻게 보면 빗대어서 서로를 알아가고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도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모든 활동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이게 어디로 가서 어떻게 양분이 되고 어떻게 크는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우리가 양분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활동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너희들을 발견하고 상대방을 알아가고 그런 이제 그런 만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할 때도 있고 이야기 안 할 때도 있지만 꼭 놀이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이제 뭐 이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본 겁니다. 저기 되게 중고 애들하고 주로 하나요? 이런 게. 중고등학교도 하고요. 초등학생들도 간단하긴 할 수 있어요. 근데 초등학생들은 되게 누구를 쓰나요? 이게 좀 굉장히 막연하긴 한데. 아니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우리가 제시하기 그러니까 좀 애들이 네네. 갑자기 생각나는 나이가 있는데 진짜 어린애 조금 이게 이렇게 표현해서 좀 무식한 애들 있거든요. 네네네. 애들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막 답답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저희가 4명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역동이 이렇게 안 되는데 진짜 사실은 엄청 빨리빨리 돼요. 나 뭡니까? 아니요? 여기 뭡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무나 많이 그러니까 다 찾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따 해서 시간 들여놓고 누구 딱 나오고 한 3명 나오면 야 그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이색으로 이렇게 하면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진짜 그냥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엄청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답답해 죽겠네. 왜냐면 저희도 지금 답답하잖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답답하다고 막. 적으니까 이게 조금 진짜 이게 지금 이제 하는 그 답답함이지만 정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 너 가서 너 이제 둘이 얘기해. 너들이 만나봐. 이렇게 하면 막 되게 쭈뼛쭈뼛하고 막 만나게 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처음 하는 놀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뭘 한다는 생각도 할 수 없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제 가면은 이걸 빨리 찾아야 된다는 요거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 누구지?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그 재미 붙여가지고 몰입할 것 같아. 막. 그러면은 못 찾으면 한 번 더 해요 말고 막. 저는 근데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생길 수도 있어요. 분명히 생긴다는 건 좀 너무하네요. 이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 자리에서 그만두시지 마시고 일단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쭉 한번 해보고 딱 봤을 때 이제 자리에 이제 앉았을 때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선생님이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사실 정답은 아닌데 제가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니까 규칙을 어긴 사람이 있던데 이제 규칙을 어기니까 너희들 기분이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 선생님 뭐 전 진짜 맞추고 싶었는데 이렇게 해서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놀이를 할 때 이기고 지는 게 전혀 없어. 우리가 같이 좀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고 우리 함께 하자는 데 의미가 있는 건데 네가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 되게 속상했다. 우리가 다음에는 규칙을 지키는 사람 만약에 네가 그렇게 규칙을 어기면 규칙 어기는 이제 지키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있는 자리로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같이 즐기는 또 다른 참여자가 있으니까 우리 그 친구를 좀 더 존중해 줘볼까?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친구들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했을 때 막 이게 걱정이 돼서 그만둬버리면 애들이 그쪽에서 사실은 교육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실패도 해보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한번 해봐야 그것들이 배움의 순간이 되는 거죠. 뭐 위기가 기회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해보면서 그런 것들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규칙을 이제 지금은 안 했지만 놀이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꼭 나누는 규칙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규칙은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거. 두 번째 규칙은 경청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은 자기가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자기도 있고 남이 있는 자리.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니까 내가 나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누가 요즘 애들은 들어주는 애들이 없잖아요. 하면 자기 이야기하기 바쁘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거나. 근데 누군가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준다는 거. 제가 아까 전에 뭐 비폭력 대화도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내가 진지하게 한번 들어줘 보는 경험을 하면 경청의 경험을 자기가 한번 노력을 해보면 기대가 있는 거죠. 내가 저렇게 들어줬으니까 내 얘기도 들어주는 친구가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있고 그런 기대를 이제 나누면서 서로 상대방이 있다는 것들을 이해해가는 거죠. 그리고 시간 약속을 지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이 시간에 주체자로서 있고 내가 이 시간 주체자로 있고 더불어서 똑같은 참여자로서 친구들이 있으니까 공동의 시간들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규칙들이 내가 있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있으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뭐 이렇게 규칙을 어기더라도 또 우리가 그쪽에서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거죠. 지금 되게 웃긴 게 지금 이제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애들도 안 그럴 것 같죠? 애들도 다 이렇게 있어요. 되게 요즘 애들은 야같고 못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천성적으로 저는 인간의 본성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지만 그 환경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랬을 때 이런 이제 기회가 이렇게 주어지면 애들이 의외로 되게 순수하게 그런 것들을 놀이를 참여하는 경우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딱 들으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딱 말하면 금방 알아듣고 하잖아요. 얘들은 무슨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해주면 얘는 전체를 하잖아요. 그럼 다 각자 무슨 말인지 물어보고 그래서 규칙을 어기고 싶어서 어긴 게 아니라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막 대충 하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이제 이거 스티커 붙일 때 한 명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너 이름이 뭐니 해서 직접 시연을 보여주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 이렇게 하면 시작이 되는 자 여기까지 선생님 질문했는데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 얘기해다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선생님 말대로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지니까 그 규칙은 정말로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서로 이해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좀 막연하긴 한데 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되게 한 5분 정도면 애들이 마치나요? 근데 그게 시간이 그러니까 굉장히 길어지기도 하나요? 길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애들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것도 알고 하고 한 판 더 해요 이러기도 하거든요. 나 이거 못 맞췄는데 한 번 더 해요. 그러면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난 이거 하고 그 다음 놀이 해야 되니까 이제 중간에 야 5분 뒤에서 끝나 다음 놀이 들어가자. 그건 아닌데 이제 애들이 너무 막 이렇게 보면 막 길어지는 그렇죠. 그건 딱 보고 뭐 아니면 1분에 끝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자유인 거죠. 그래서 그 역동에 따라서 그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떤 경우는 길어지기도 하고 어떤 집단은 그러니까 같은 학교라 하더라도 밤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또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그때 유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가 창의적인 이유가 또 왜 그러냐면 놀이에는 결과도 모르고요. 과정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참가자들이 자기가 직접 표현하는 거니까 결과도 모르고 과정도 몰라요. 지도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애들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도자도 창의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친구들도 그렇게 해서 창의적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되게 이거 아까 우리한테 5개나 7개로 쪼개라 했잖아요. 네네. 대부분 한 7개 정도로 했을 때 애들이 역동이 좀 잘 일어나는 건가요? 맨 처음에는 5개를 이렇게 해서 손가락에 이렇게 붙였어요. 그게 쉽게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왜냐하면 기억하기가 좋으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사람이 적으니까 이제 일부러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꺼낸 거고 일반적으로 아니면은 이제 그렇게 5개를 안 하고 이렇게 길게 쭉 잡고 아주 잘게 찢어도 상관없는데 이제 엄지손가락보다 작게 잘라라 해서 이제 그냥 그것만 계속 붙이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부러 지금 저희가 적으니까 이제 손가락에 붙여라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길게 들고 다니면서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여기서 찢어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빠르게 해서 놀이는 진짜 확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애들이 이제 이게 그냥 개수가 개수가 이제 처음 저희들- 미리 얘기 안 해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얘기 안 해주시면 그냥 안 해주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찢어라 하면은 이게 많이 찢은 애들은 또 나중에 맞아. 낭패다 이렇게 할 수도 맞아요.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애들은 막 이렇게, 근데 이 찢으라 그러면 어떤 애들 막 눈을 막 이렇게 질질 감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지도자 가서 이렇게 조금 떼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막 이제 모자 막, 선생님 다 했어요. 막 저 없어졌어요. 막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없어졌어? 가위바위보 해서 또 죽 찢어서 주고. 이렇게 하면 진짜 그냥 한도 없이 이것만 계속 붙여도 애들은 진짜 재밌어 하거든요. 막 그러면, 아, 제발요. 제 막 얼굴 다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얼굴 막 이렇게 돼서 어떤 애는 미라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때 그 개입을 또 선생님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나로 푹 끼고 있다면 너는 보너스로 좀 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금방 끝나버리니까 엄지손가락보다 작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하면 애들이 진짜 그쪽에서 자기들이 막 엄청 재밌게 놀아요. 재밌게 노는데 이걸 뭐 빨리 끝내도 되고 뭐 더 해도 되고 그거 자체에서 뭐 선생님께서 그럼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그 기억상실이라는 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도 뭐 책에도 이제 보시면 기억상실증이라는 놀이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선생님 아까 전에 그 쪽지 얘기하셨잖아요. 카드 가지고 이렇게 가서 막 서로 이야기해보라. 그것도 되게 좋은 놀이인데 제가 지금 오늘 안 가져왔어요. 사실은 사람이 이제 많을 줄 알고 일부러 그 안쪽에서 왔는데 쪽지에 이제 그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사를 그렇게 적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되게 얼토당토하는 거. 별난 만남이라는 놀이인데 얼토당토하는 놀이를 적는 거예요. 이제 지령지, 쪽지 지령지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은 이제 그 쪽지를 하나씩 들고 있다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만 그 쪽지를 보여주고 진 사람은 그 쪽지를 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쪽지를 바꿔서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건데 이해가 되세요? 사실은 해봐야 재밌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안 가져왔는데 그런 것도 처음에 여는 놀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망가질수록 좋아요. 친구들이 정신도 못 차리게 망가질수록 엄청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엄청 높게 천장에 닿을 듯이 점프를 하면서 이 지구를 탈출하겠다고 말하세요. 아니면은 5초 동안 못생겨지세요. 뭐 돌고래 소리를 내세요. 아니면은 뭐 바닥을 구르세요. 뭐 이러면 진짜 안 할 것 같은데 애들 막 다 하고 막 정신없이 하거든요. 그럼 막 진짜 난장판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서로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그쪽에서 나중에 이제 어른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조금 더 의미 있는 것들을 나누고 싶다면 이제 예를 들면 질문지 같은 거 적는 거죠. 뭐 자신의 꿈을 나의 꿈을 얘기하세요. 뭐 아니면은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로를 말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화 놀이 카드처럼 대화 지령지 같은 하면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관계가 형성되면 그걸 보면서 가위바위보 지면은 놀이를 하면서도 뭐 이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재밌었던 거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제 놀이니까 사실 처음에는 막 쭈뼛쭈뼛 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도 못하고 자기를 나를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놀이 자리를 열어버리면 그게 진짜 쉽게 자기를 표현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없거든요. 다 요즘 막 이렇게 채팅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험도 못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듣는 경험도 못하는데 이제 면대면으로는 그런 경험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이게 지금 아무도 안 떼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는 애들도 안 떼요. 떼고 싶어요. 근데 그 떼고 싶죠. 불편한데 떼면 안 될 것 같아서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규칙이니까 그래요, 규칙이니까. 이거 사실은 이거 하면 이게 뭐예요? 말해서 막 떼기 마련인데 이게 규칙이라는 것들을 얘기하면 규칙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교육도 그렇잖아요. 아주 공고한 어떤 그 기준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기준이 있어야 자유함이 있고 만남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규칙도 아주 공고하게 서야 그쪽에서 자유함도 있고 만남도 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저희 뗄게요, 이제. 근데 저희는 이제 할 때 아주 그냥 뗄 때 그냥 떼면은 규칙이 또 무시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좀 이제 그렇게 하게 돼요. 막 예를 들면 가위바위보 한 명 하자. 너희 중에서 제일 많이 붙은 애 데려와서 넌 어차피 지금 많이 붙어 있으니까 뭐 더 붙여도 상관없고 덜 붙여도 상관없지 않냐. 근데 저도 많이 붙이고 있거든요, 그때. 그러면 이제부터 나랑 가위바위보를 한 판 하자.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내가 이기면 네가 다 붙이는 거고 네가 이기면 내가 다 붙이는 거다. 그래서 전체 반 애들. 그래서 가위바위보 딱 하면 제가 지는 경우도 많고 뭐 제 이기는 아니 저는 안 져요. 이기려고 하는데 지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가위바위보니까 뭐 잘하고 못하고 없잖아요. 그럼 이제 애들이 막 이제 신난 거지 이제 막 선생님한테 붙인다고 10초 동안 붙이는 거야 이러면 막 애들 19, 8점 막 해서 온대요. 막 덕지덕지 이렇게 막 붙이고 이렇게 애들 막 이렇게 웃어요. 지도자가 망가지는 거 보고 자기도 편안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야 선생님이 너희한테 부탁 한번 하자. 이거 좀 떼자. 막 이래서 그렇게 떼서 모으기도 하고 아니면은 막 이렇게 이게 막 보물이야. 빨리 모아와. 막 이렇게 다 모으면 잘했어. 휴지통에 버려. 막 이렇게 하게 되고. 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놀이를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막 만들어내면서 애들이 정말 얼토당토하는 분위기 속에서 재미를 좀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대화놀이 많이 하셨죠? 대화놀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대화놀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놀이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놀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모듬끼리 할 수 있는 놀이들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모듬을 이렇게 나눴을 때 저희 좀 앉을까요? 제가 중학교시고 선생님도 중학교신가요? 중학교시고 다 중학교시죠. 중학교 애들 잘 노나요? 중학교 애들이 의외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보다 더 못 놀고 초등학생보다 더 못 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리는 자기 소리만 내지 안 듣고 그쵸? 소리 이렇게 원초적인.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 사실은 이제 놀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놀이를 저희도 되게 곳곳에서 많이 가는데 이제 저는 중학교는 아니고 발곡 촬영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고등학교 갔는데 어떤 고등학교에 이제 학교 부적응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부적응이냐면 제가 이제 10명을 이제 위클래스 같은 데 이제 모아놨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이제 3명이 빠져 있는 거예요. 왜 빠져 있는지 보니까 한 사람은 퇴학당했고 한 사람은 정학당했고 한 사람은 이제 구치소 갔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가출이나 그런 것들 빈번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학교에 좀 있어만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모아놓은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 놀자 그러면은 진짜 안 놀잖아요. 진짜 막 쉬는 시간마다 담배 피고는 그런 애들인데 막 유치해요. 막 애들이 자기들이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 이제 선생님도 낮춰보고 다 이런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진짜 안타까운 애들이에요. 사실은 진짜 안 노는 애들. 그럼 그 친구들이 어떻게 놀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되게 많이 고민을 좀 하면서 그 친구들 이제 오랫동안 이제 만나니까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놀이에 보면 이제 제한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제한된 환경을 주거나 제한된 규칙을 줬을 때 그쪽에서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것들이 표현되는 것처럼 그 친구한테도 좀 더 제한적인 분위기를 주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듬으로 쪼갰어요. 게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듬으로 쪼개서 그런 것들을 하니까 진짜 몰입도가 걔들이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말도 못하게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음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쪽에 컨설팅을 받아서 간 거니까 컨설팅 끝나고 다음 학기에 또 선생님 또 놀아요. 그래서 걔들이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 좀 불러달라 해서 또 이제 회기가 늘어서 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어떤 제한들, 그러니까 좀 더 모이기 힘든 사람이 되면은 조금 더 쪼개서 모이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게 되는데, 그래서 모듬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놀이들 중에서 예를 들면 이제 뭐 빙고나 뭐 그런 것들도 오히려 그런 모듬에서 진짜 그냥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되게 좋은 놀이가 되기도 해요. 막 숨은 그림 찾기나 이런 것도 심지어 되게 좋아요. 막 미로 찾기만 해서 누가 빨리 했니? 막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관계가 있으면은 그 모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할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한 모듬이 되는 거예요. 세 분이 이제 팀이에요. 이제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여러 모듬이 아니니까 얼마나 빨리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까,
이게 저희들이 지금 하는 이제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부터 어떤 지령을 드릴 텐데 그게 예를 들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가셔서 이제 말을 하면 안 돼. 이제 몸으로만 표현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가는 말이 그러면 이제 이걸 다 이렇게 표현하면 힘드니까 하나씩 끊어서 가야 되겠지. 뭐 예를 들면 이제 가는 말이 하면 뭐 그러면 뭐라고? 아니면은 막 진짜 아주 창의적으로 이거 날씬한 가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맞아 그러면 이제 그냥 쓰는 거예요. 이제 가는. 그리고 말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 문장을 빨리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만래 선생님 먼저 나오시고 이제 문장 하나 보고 가셔가지고 설명하고 그래서 맞추면은 이제 진화 선생님 나오시고 진화 선생님이 이제 다시 이제 몸으로 설명하고 맞추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임 선생님 오셔가지고 설명을 몸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몸으로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얼마나 빨리 하는지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되게 좀 짓궂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장이 정상적인 문장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잘 기억하셔가지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준비되면은 나오시는 거예요. 자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좋아요. 그러면은 이거만 한번 해볼게요. 자 나오세요. 준비 시작. 요거 하세요. 요걸 맞추셔야 됩니다. 종이 하나 드릴까요? 네. 마음? 가슴? 좀 다른 표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글자를 만드세요, 몸으로. 너? 우리? 그 다음을 좀 같이 하면 안 돼요? 맞춰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아니,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아니 전체적으로 하고 나면 네네. 맞추게. 원, 등, 하늘. 맞으면 맞는 글자 얘기해주세요. 지금 맞는 글자도 있거든요. 원, 하트, 사랑, 웃음, 스마일. 답답하시죠? 하늘에 있는 해. 해 쓰고. 해. 나 너 오네. 오! 맞아요! 아, 대단하시다. 아니 근데 아까 내가 나를 아니라 하니까. 아니 아까 난인데 나라고 하니까 정임 선생님. 그럼 선생님 한번 나와보세요, 정임 선생님. 완전, 진짜 능력자시셔가지고 제가 힘든 거 드립니다. 이거 저거 다 잘해보면 힘든 거 드립니다. 한 번씩 못해야지. 자, 이거 맞추면 진짜 대박이겠어. 머리? 오, 좋아요. 오! 그치. 샴푸 머리 감 앞에 샴푸. 잠깐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 맞으면 첫 번째 거 맞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말로. 양치? 이거는 대충 비슷하면 의미만 맞으면 맞다고 해드릴게요. 샴푸 이 닦는 거? 이 닦는 거? 닦고 머리? 이 닦고 샴푸로 머리 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말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샴푸하고 이 닦고 정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단어예요. 말도 안 된대. 샴푸로 이 닦고 오! 샴푸로 이 닦고? 좋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 정신세계에는, 해봤어? 그러니까. 이 샴푸로 이
이렇게 맞은 데까지는 맞았다. 네네네. 여기까지는 맞고 샴푸로 그다음 이. 아니 방금 여기까지 다 맞고 샴푸를 그다음에 닦고 있다고. 머리 이빨로 드라이. 칫솔로 드라이. 어. 좋아요, 좋아요. 뭔가 이제 이용하시는 거지. 드라이. 답답하죠? 그렇게 답답해. 샴푸로 이를 닦으면 이를 닦으면 이빨이 반짝반짝. 머리가 너플너플. 이가 오, 좋아요. 여기 표현이 나오네요. 뭐가 나오네요. 이가? 돌아가? 아니야. 이가 날아가요? 아니야. 여기 보세요. 뭐. 이가 넘어가? 아니요. 털고. 이가 머리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치렁. 이가 찰랑찰랑. 오! 맞아요. 이가 찰랑찰랑? 샴푸로, 이 보세요. 이 문장은 샴푸로 이를 닦으면 이가 찰랑거려라는 단어입니다. 말이 안 되죠? 못 넣겠어. 진짜 뭐 근데 이게 지금 막 두 사람의 머리가 있는데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거 지금 딱 보면은 맨 처음 애들이, 문장을 구성하면 우리가 안 되겠어.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맨 처음에 제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되게 정상적인 단어를 얘기해서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여기 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거 있어요. 입맛이 없으니 상큼한 삼겹살이 먹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정상적인 문장을 생각하면. 그럼 애들이 다 보고,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랬는데 자기들이 해보면 이게 또 되거든요. 막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막 샴푸를 이 닦고 지금 말하셨잖아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되게 재밌어하고. 그게 좀 어렵다. 중간에 낀 조사 같은 거는 이제 의미만 맞으면 맞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면 이거 연결이 안 되니까 맞춘 사람은 연결이 전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한번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해서 이제 보고도 아까 이해하는. 하면 바로 옆에서 아까 닦으면 이렇게 말해주면 이게 될것 같아. 우리가 샴푸 그러면 머리를 감는 것만 그렇죠. 이렇게 고착이 돼. 맞아. 이게 어떻게 않게 창의성을 가능해야 돼. 이상하잖아요. 그 샴푸. 우리가 그렇게 샴푸는 머리 감는 거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더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요거 단계를 처음부터 했을 때, 처음에는 좀 쉬운 거에서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여기는 있어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아저씨 여기 담배 드세요. 이렇게 해서 좀 쉬운 걸로 하고, 갈수록 말도 안 되는 걸 하면 애들이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여러 모듬이 같이 하면 오히려 더 경쟁이 돼가지고, 진짜 신나게 경쟁이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모이고, 그쪽에서 보상이 없으니까 그쪽에서 정말 즐겁게 노는 그 경험만 애들이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도 애기들은 잘할 것 같아요. 진짜 잘해요. 왜냐면 애기들은 행동 하나만 하면 캐치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갖다가 문장을 근데 만들어. 이게 모듬이 여러 개 있으면 자기들끼리 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와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여러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자, 뛰어와! 하면 막, 와! 해서 막 보고, 막 이렇게 가서 막 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근데 먼저 맞추는지 이렇게 해도 되고, 자, 1번 다 맞춘 사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장을 좀 문장은 선생님께서 되게 창의적으로 아니면 교장 선생님 아니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해도 되죠. 선생님 제일 예뻐요. 뭐 이런 거 막. 그래서 애들이 막 되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싫어요. 막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도 진짜 그쪽에서 좀 이렇게 재밌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고. 말씀하세요. 하나 더 할까요? 더 해요? 기회를 줘야 돼. 그래, 한번 표현하는 기회를 한번 드릴까요?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좀 쉬울 수 있어. 의외로 쉬울 수 있어. 나, 마음, 심장. 가슴. 너 가슴. 나. 자, 나는. 나는 나. 그 다음에 문장 하면 이제 나중에 붙일게. 나. 말이 나올라 그러죠? 말이 먼저 나와. 아니 도를 닦으면 이렇게 쭉 오는 거지. 뭐라 하지? 이렇게. 진짜 다 나왔어요. 이게
그 뭐라 합니까? 그렇게 하고 쭉 올라가는 거 말하는 그 말한 것 같아. 그 말한 것 같아. 그 맞는 것 같아요. 그 맞는 것 같아.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아니면 다른 걸로 해주세요. 다른 거를. 신사. 단어를 하나씩 표현해보세요. 단어 하나를. 하나씩. 공. 오! 공중부양. 오! 그리고 공중부양. 나는 공중부양. 할 수 있다. 와, 그렇습니다. 나는 공중부양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아, 우리 조사는 신경 안 쓰고. 네. 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맞추고 이렇게 해서 되게 쉽게 맞출 수 있는 것도 하고 이제 해서 다양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제한이 들어가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환경에 제한이 들어가면은 훨씬 더 이제 오히려 불편한 가운데 사실 만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요즘 이제 어떤 사람이 막 다치고 이러면은 내가 이렇게 내쳐질까봐 막 난 더 잘나야 애들이 날 만나주겠지. 애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불편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만남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이런 제한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 뭐 예를 들면 같이 할 때 눈을 가리고 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같이 그 친구들과 함께 모듬을 이제 이끌어 가야 되면 훨씬 더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도 되고 만남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제안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나왔을 때 모든 놀이가 그렇진 않지만 구조화된 놀이라고 하면 어떤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교육적 목적이 있는 뭐 T그룹, 이제 훈련 집단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셋이긴 한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하고 좀 쉴까요? 제일 처음 했던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어요? 처음에는 이제 스티커 붙이기였고요. 아니, 그 프로그램 게임 이름명. 기억상실증. 네, 이제 스티커 붙이기를 하고 기억상실증을 하고 요거는 몸으로 말해요라는 놀이인데 뭐 이름은 짓기 나름입니다. 사실 놀이는 만들기 나름이고요. 목적에 맞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런 식의 놀이가 뭐 실내에서 하는 게 뭐 199개, 뭐 184개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이거는 저희가 놀이집이고요. 이 놀이집에 맞추어서 이제 목적에 맞게 구조화한 놀이가 여기 보면 이제 세션별로 나와 있는 게 구조화된 놀이가 여기 있는 놀이를 소스로 해서 만든 게 이제 구조화된 놀이 상담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술 개발을 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0분 남았을 때 뭐 이렇게 작성하셔야 될 때는 일단 이것들 보시면서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다 나와 있는 놀이들이. 네, 다 나와 있는 놀이들. 좋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그런 제안인데 이번에는 말을 여전히 못 하는데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설명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이제 그림을 그려서만 설명을 하는 거 하나만 딱 이건 한 사람만 딱 해볼게요. 뭐 이건 똑같은 놀이 비슷한 놀이니까 한 사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누가 한번 내가 그림을 좀 잘 그린다라고 생각되는 분 한 분만 그림으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보죠. 한번 도전했어요. 아 좋아요. 맞아, 도전을 하면 돼요. 자, 여기서 하나를 고르세요. 그거를 이제부터 말도 하면 안 되지만 몸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됐죠?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림으로. 네, 그림으로만. 그것도 문장이에요? 아니요, 요건 단어입니다. 근데 문장으로 해도 되는데 이제 그림으로 그릴 때는 오히려 뭐 단어도 괜찮더라고요. 지금 방금 했던 그것도 그림으로 해도 되고요. 이거는 뭐든 하기 나름입니다. 꼭 정해진 규칙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그림으로 막 글씨를 쓰면 안 됩니다. 오로지 그림으로만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드라마에 보는 성당처럼 그리고 있어. 이게 어, 교회? 학교. 초등학교. 나왔어 답이. 답이 아직 안 나왔죠? 답이 아니다. 답이 안 나왔죠. 글씨는 안 됩니다. 학교인가 보네. 저기는 운동장이고 칠판, 교실. 어, 선생님. 그렇습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열심히 그리고 있으시니까 저게 뭔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 그래서 그림 너무 그려. 보면 지금 선생님 되게 잘 그리신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애들도 되게 각각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서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 속에서 그걸 봐서 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거 막 추상적인 그림인데 그걸 보고 맞추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표현은 저마다 다른 거죠. 근데 그게 옳고 그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놀이의 현장에서는 그런 게 되게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종을 못 그리겠어. 종을. 그러니까 이것만 그렸으면 좀 어려웠을 텐데 이걸 그려놓으니까 선생님이 나오니까. 학교 개념을 하고 이제 거기에 주인공을. 음. 근데 칠판을 요 안에다 그리다니. 잘 맞추게,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한된 환경이니까, 제한된 요소가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생각하잖아요. 아, 뭘 설명해줘야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각자 이제 그런 걸 해보면은 되게 답답한데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표현들이 더 이렇게 뭐 기술을 증가시킨다면 좀 우습지만 자기를 이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스스로가 이제 느끼고 그런 것들이 배움 아닌 배움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세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선생님 되게 세심한 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학교 표시가 있잖아요, 우리. 학교 표시 지리부도에 보면 그걸 여기다 딱 하면은 되거든요. 십자였던가 뭔가. 그거 이제 모르는 사람 몰라요. 그걸 모르 십자하면 진짜로 성당이 돼버렸어. 그걸 모르니까 잘못했다는 교회가 되겠다 해서 그걸 못. 근데 이거 진짜 놀이를 하면은 진짜 자기가 있는 자리고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니까 그 사람이 어떤지를 사실은 보이지 않아도 많이 알 수가 있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딱 보면은 제가 선생님 잘 모르지만 굉장히 그 지적인 분이고 막 지금 학교 표시도 얘기하시면 되게 꼼꼼하시고 되게 그런 어떤 그 철두철미하고 좀 완벽을 지향하시는 분 같은 느낌이 또 들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느낌을 그냥 받거든요. 느낌대로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애들이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쟤는 저렇게 표현해. 나라면 어떻게 표현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느껴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저 친구는 저런 친구구나. 말하지 않아도 저 친구는 저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되게 말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거에서 자기를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놀이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설명으로 하니까 되게 어렵지만 그게 아니라 너무나 직관적으로 삶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게 사실 놀이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하면 할수록 참 재미를 많이 느끼는데